네, 여러분. 그러면 어떤 fx 그래프가 있고 그거가 x축과 이루는 넓이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저번에 설명한 건데 fx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a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정적분해라.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꼭 그렇게 어떤 한 함수 fx랑 x축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느냐. 두 개의 함수 그래프 사이에서 생기는 넓이는 구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fx 자리 대신에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넣어서 이 두 함수를 뺀 다음에 거기다 절대값을 하여서 정적분을 만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원리냐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둘 다 fx, gx가 이런 식으로 다 x축보다 위에 떠 있을 때 어떻게 구하냐? fx를 통해서 넓이를 이만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gx를 통해서 이만큼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둘을 빼면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 색칠한 부분이 이 fx로 정적분한 거에서 gx로 정적분한 부분을 뺀 만큼이 되는 거죠. 이 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정적분 fx 빼기 정적분 gx를 한 게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gx가 이렇게 안 떠 있을 땐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f랑 g가 이루는 넓이를 계산하려면 이 아랫부분에 어떤 점이 있겠죠? 이제 그 점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상수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1번에서 했던 이론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k 상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fx가 fx 플러스 k, gx가 gx 플러스 k로 함수가 변하겠죠? 얘네를 가지고 이 1번에서 했던 공식을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위 함수 빼기 아래 함수를 정적분해라 라고 했을 때 어쨌든 둘 다 k가 똑같이 있으니까 빼기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식이 하나가 음수로 내려와 있어도 그냥 둘 다 양수일 때랑 공식이 똑같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게 이건 이제 f가 더 g보다 위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g가 f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g에서 f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입장만 바꿔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진짜 어려운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은 f가 위에 있고 어느 부분은 g가 위에 있고 이런 상황이 더 곤란할 거라 이거죠. 사실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저번에 f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계산했죠. f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어려우면 나눠서 생각해라. 각각 생각하는 건 쉽다. 각각 생각해서 덧셈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A부터 C까지는 F가 위에 있고요. C부터 B까지는 G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눕니다.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나눠서 A부터 C는 F 빼기 G, 여기는 G 빼기 F가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얘도 우리가 공식화해서 이쁘게 쓸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 F가 더 위에 있는 구간에서 F 빼기 G는 절대값 F 빼기 G고요. G가 위에 있는 이 C부터 B 사이의 구간도 역시나 F 빼기 G의 절대값인 거예요. 여기는 F가 더 커서 F 빼기 G고 여기는 G가 커서 G 빼기 F일 뿐이지 둘 다 절대값 F 빼기 G였다. 그래서 구간만 다르고 똑같은 함수, 피적분 함수 F 빼기 G의 절대값이고요. 그래서 구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합쳐 쓸 수 있다. 결론은 뭐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구간은 F가 위에 있든 G가 위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구간,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주시고요. 무슨 함수를 정적분하냐. F 빼기 G의 절대값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두 함수 fx, 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F랑 G가 이루는
F랑 G 물론 플러스 X는 A, X는 B 가로선이죠. 굳이 표현한다면은 fx가 뭐 이렇게 있고 gx가 뭐 이렇게 있어요. 가로선 x는 A, x는 B 했을 때 이제 이런 넓이를 말한 거죠. 이런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구간 윗끝 아래 끝은 그냥 A부터 B까지 하면 되고요. 피적분 함수는 f 빼기 g를 하는데 절대값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F랑 G라고 봤을 때는 이런 공식을 써야 되고 이 X축이란 것도 하나의 도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X축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Y는 fx 이런 식으로 X축도 도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gx는 0 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이렇게도 X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얘는 공식이 빼기 gx가 있는데 얘는 왜 빼기 gx를 안 하고 일관성이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다시 써보면 fx의 절대값은 사실은 뭐다?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0이었다.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거죠. 두 함수 이루는 넓이를 구할 때는 빼서 절대값을 하라네요. 근데 얘는 왜 빼서 절대값 안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미 뺐다. fx가 사실 그냥 fx가 아니라 fx 빼기 gx 여기선 gx가 0이라서 x축이니까 fx 빼기 gx fx 빼기 0을 이미 한 거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새로운 공식을 배웠지만 전에 배웠던 공식도 사실은 새로운 배웠던 공식에 전혀 위배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이랑 문제 4번, 예제 4번, 문제 5번 이렇게 있는데요. 예제 3번이랑 문제 4번은 이렇게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문제랑 이 두 문제가 다른 점은 여기는 이제 일관성 있게 F랑 G 중에 F가 무조건 커 아니면 G가 무조건 커 라는 유형이고요. 아래 있는 두 문제는 F가 큰 구간도 있고 G가 큰 구간도 있다. 어떻게 할래?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도 별거 아니죠. 그 끊어지는 구간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유형부터 풀어주겠습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두 곡선이 있고요. 이건 직선이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넓게 보면 직선도 곡선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의 정적분식을 표현하면은 아직 윗끝 아래 끝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식을 뺀 겁니다. 피적분 함수는 뭔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넣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두 함수를 뺀 게 피적분 함수가 되겠다. 빼고서 절대값을 한 게 피적분 함수가 되겠다 이거고요. 그 대신 이제 윗끝 아래 끝이 어디냐? 그건 이제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 그걸 어떻게 구하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y는 x 마이너스 1 어디서 만나는지 궁금하면 빼야죠. 얘를 이제 fx라고 하고 얘를 이제 gx라고 할 때 이제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이 언제냐? 이걸 이제 식을 세우면 이게 이제 방정식이 됩니다.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바로 얘네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만나냐를 아는 거겠죠.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되고요. 쉽게 나오네요. x는 0 또는 3.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참수는 우리가 그릴 줄 아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x-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생기고 얘도 x-1 생깁니다. 여기 이제
0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난다.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이런 부분을 넓이를 구하는 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분식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fx 빼기 gx를 계산하여 절대값을 한 게 피적분 함수 dx고요. 윗끝 아래 끝이 바로 어디냐? 지금 찾아보니까 얘네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구나. x가 0일 때랑 x가 3일 때구나. 그래서 0부터 3까지 장적분을 해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계산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3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두 식 중에 누가 위에 있다? 직선, 곡선이 있는데 직선이 더 위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선 빼기 곡선. 직선 빼기 곡선을 해야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곡선 빼기 직선을 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적분하면 안 되고 직선 빼기 곡선의 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 곡선 빼기 직선의 절대값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직선 빼기 곡선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3까지이고요. 이 안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x-1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이어서 해주면은 차수, 높은 차수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겠고요. 1차항은 2x, x에서 3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네요. dx를 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을 먼저 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x제곱이 되고요. 3x 적분하면은 1분의 3 x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윗끝 아래 끝은 0부터 3까지네요. 0은 안 놔도 되는 거 알죠? 다항 함수니까요. 여기다가 그대로 3만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대입하면은 27 여기 대입하면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없어지고요. 여기 있는 분모 2만 생각해서 2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니까 2분의 마이너스 18 여기는 3, 9, 27 플러스 27 계산하면은 분자가 9가 되네요. 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넓이 구할 때 정적분을 구하잖아요. 정적분은 이제 값이 무엇이 정적분 값을 결정하느냐, 윗끝 아래 끝이 어떠냐, 피적분 함수가 어떠냐인데 피적분 함수는 말 그대로 쉽습니다. 빼서 절대값하면 되는데요. 윗끝 아래 끝을 구하려면은 이 두 가지 도형이 어느 점에서 어떤 식으로 만나냐를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0이랑 3인 걸 알았죠? 그리고 피적분 함수는 이제 우리가 부호를 판단해서 얘를 그대로 쓸 것이냐, 마이너스를 붙여서 쓸 것이냐, 그거를 그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문제 4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림판으로 먼저 그릴게요. 얘네가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랑 누가 위,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둘이 같다고 놔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랑 같다. 윗끝 아래 끝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2가 돼서 쉬운 것부터 그려볼까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라는 점에서 이 두 곡선이 만나게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익숙하죠? 여기가 꼭지점인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여기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겠느냐? 윗끝 아래 끝 알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있고요. 여기서 이제 f 빼기 g라는 함수를 절대값에서 dx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바로 쓰죠. 뭐에서 뭘 빼야 된다?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아래를 G라고 할까요? fx 빼기 gx의 절대값인데 도대체 f 빼기 g냐 g 빼기 f냐, 위 함수 빼기 아래 함수 해야죠. 둘 중에 위에 있는 게 뭐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 2차 함수 fx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얘는 f 빼기 g를 해야겠다. 절대값 안 하고요. 그냥 바로 해도 되죠. fx 빼기 gx를 dx 해주는 게 넓이겠다. 이걸 토대로 식을 그대로 써줍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빼기 gx,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였죠. 빼기 gx, y는 마이너스 x였잖아요. 그래서 dx를 계산해줍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마 뿌리니까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되고요. 부정적분을 계산하면은 정적분을 계산하려고 해도 우선 부정적분부터 계산해야죠. 마이너스 3분의 x세제곱 플러스 x 적분하면 플러스 2분의 x제곱, 2는 적분하면 플러스 2x가 되고요. 아래 끝 마이너스 2 끝 2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줍니다. 여기 세제곱도 2 대입한 거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여기 제곱도 2 대입한 거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여기도 괄호하고 2 대입한 거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거 3분의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여기는 2 곱하기 3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분모 2로만 통분해볼게요. 마이너스 3이죠. 2분의 마이너스 6, 여기는 그대로 2분의 3, 6이니까 2분의 11가 돼서 2분의 마이너스 6, 12 하니까 6, 3, 9,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아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우선 그림을 잘 그려줘야 되겠죠. 윗끝 아래끝 저 피적분 함수, 얘네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그림으로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 8x 마이너스 3 같다고 놔야죠. 편의상 얘를 fx, 얘를 gx라고 할게요. 같다고 놓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다. 이항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9x네요. 3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돼서 x가 0 또는 3이 교점이 나온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0이겠고요. 여기가 3이고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fx는 그 2차 항이 양수인 포물선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고, gx는 음수니까 이런 항이 나오겠죠. 어떻게 생긴지 저도 정확히 그릴 수가 있겠죠. 저희가 2차 함수가 함수 미분을 통해서 그림 방법을 아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윗끝 아래끝이랑 피적분 함수만 필요하죠.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모양만 봐서도 이렇게 gx가 더 위에 있다 했을 때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못 믿었다 싶으면은 0과 3 사이에 뭐 예를 들면 x는 1을 대입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이제 f g1 g1은 몇이냐 대입해볼까요? 개수들만 본다면 3이겠네요. f1 몇이겠냐 이겁니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겠네요. 이렇게만 봐도 g가 더 위인 거 알겠죠? 이 f랑 g가 역전되는 구간이 있었으면 이렇게 아까 여기 세운 방정식에서 0과 3 말고 다른 해가 또 발생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런 한 부분만 생기면서 G가 F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 아니까 이제 적분함수 gx 빼기 fx를 적분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라는 넓이식을 적분식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0부터 3까지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이고요.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를 이제 정적분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동량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제가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3x제곱 이겠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되네요. 8x에 더해서 9x 마이너스 3은 이 없어질까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있어서 상수항은 없어진다. 사실 여기서 중간 과정에 나온 이 방정식의 마무리 형태 보이죠? 얘가 이제 바로 피적분 함수랑 되게 유사하죠? 부호 차이밖에 안 나죠? 왜냐면 여기 오는 것도 f 빼기 g고 방정식 푸는 와중에도 f 빼기 g 또는 g 빼기 f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참고는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분부터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x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 되겠네요. 9x는 적분하면 플러스 2분의 9 x제곱이 되겠다. 아래 끝은 0이고요. 끝은 3. 다음 함수 적분할 때 아래 끝 0인 거 되게 편하죠? 여기다 그냥 사실 3만 대입하면 되겠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3 대입하면 곱하기 9 되겠고요. 분모 2로 통분하겠습니다. 분모 2로 통분하면 2분의 54 81 됐고요. 27 남죠? 2분의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예제 4번은 왜 등장했냐? 이 위에 두 문제에 비해서 아래 두 문제의 특징은 뭐냐? 그 두 구간이 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상관없습니다. 구간을 나눠서 예를 들면 이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문제 하나를 풀고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문제 하나 풀고 0부터 1까지 문제를 하나 풀어서 그 두 개의 값을 더해서 합쳐서 나오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예제 4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윗그라의 끝을 파악해야죠. 곡선이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편의상 얘를 fx, 얘를 gx라고 놓겠습니다. fx 빼기 gx를 세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겠고요.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 0 플러스 1이 있어서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원래는 이제 윗끝 아래끝 두 개만 나왔는데 지금 점이 세 개가 나왔죠. 실제로 얘네가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공간이 두 개의 영역이 생긴다 이거죠. 이제 하나는 F가 위에 있고 하나는 G가 위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아느냐 이제 또 어느 정도 그려봐야죠. 그려보는 방법도 있고 아까도 살짝 했는데 이 사이에 값을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이제 F가 위에 있냐 G가 위에 있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사실 절대값이죠.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그런 정적분을 하나 해주고요. 예를 들면은 절대값 f-g dx를 하나 해주고요. 해볼까요? 0에서 1까지 f-g의 절대값 dx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이렇게 넓이가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얘네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게 더 위냐, f가 더 위냐, g가 더 위냐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절대값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f를 뭐 어떻게 파악하냐?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했을 때 이제 f-1, g-1 이런 걸 계산해보면요. f-1은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고 1 더하고 4가 나오고요. g-1은 0이 되겠네요. f가 더 위에 있다. 여기도 뭐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걸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2차가 아니라 3차 넘어가는 것도 이제 부등식 계산하는 방법 배웠죠?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방정식 세웠던 거를 그냥 등식을 놨던 걸 그대로 부등식으로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대로 등식 대신에 부등식만 도입을 해준다 이거죠. 여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f-g를 한 거죠. x, hx 능령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기다 크거나 같다. f가 더 큰 경우는 어떤 거냐? 이거를 바로 푸는 과정이 이거였죠. 여기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거의 이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3차 함수 이걸 이제 hx라고 생각한다면 hx가 3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즉 이럴 때는 f가 더 커요. 여기 이제 f가 더 크네요. 그리고 0과 1 사이에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h가 음수니까 이 얘기는 g가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는 g가 더 크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f-g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g-f를 해줘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걸 아예 다 그린 게 아니라 이제 f-g냐 g-f냐만 알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겠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성적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되셨죠? 마이너스 0까지 여기는 이제 f-g dx 해주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이제는 0에서 1까지는 이제 g-f dx를 해줘야 이거죠. 그래서 f-g가 바로 여기 이 함수죠. 여기 함수는 f-g 이걸 그대로 옮겨 적어보겠습니다. f-gx 대신에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해주고요. dx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끝 아래 끝이 달라있죠. 0부터 1까지는 이제 얘를 이제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할 겁니다. 부정적분부터 먼저 해줘야죠. 부정적분 하면은 4분의 x제곱 여기는 플러스 3분의 x제곱 이렇게 했고요. 마이너스 x는 적분으로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아래 끝은 마이너스 2고요. 끝은 0이 되겠고요. 뒤에 식은 이제 부호만 달아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x제곱 아래 끝은 0, 끝은 1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0 대입한 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0 대입한 건 0이니까요. 0 빼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이따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플러스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은 1, 1이 되겠고요. 0 대입한 거는 당연히 쓰나마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이런 거 정수로 될 수 있는 거 정수로 써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4 빼기 4, 그래서 얘는 없어질 예정이고요. 이 뭐 4랑 3 분모가 다 있으니까 12로 통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4, 4는 없어지고 12로 통분하면 3분의 4 곱해서 32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32 해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 여기는 정수 1이니까 플러스 15 해주면은 12분의 44 그래서 7이네요. 12분의 37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 5번도 똑같습니다. 문제 5번도 정적분은 이제 윗끝, 아래끝, 함수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제 윗끝, 아래끝은 이제 이 두 함수가 어디서 만나냐 알아야겠고, 함수는 누가 위냐 아래냐를 알아야겠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겁니다. 문제 5번도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먼저 그려야겠죠. 보겠습니다. 그 그림은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와 y는 x제곱 x 마이너스 1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서 뭐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편하지 않고 전개를 해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왜냐면 우리는 이 편의상 뭐 fx, gx라고 놓을까요? fx랑 gx를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세워서 그 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수분해 돼 있다고 엄청 편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편의상 이제 gx 빼기 fx를 해볼게요. x 빼기 fx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을 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는 0. 그래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부등식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부등식으로 생각하면은 그죠? 인수분해가 x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6 x 마이너스 루트 6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0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더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g가 더 위에 있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f가 더 위에 있고요. 이걸 감안해서 피적분 함수를 생각해야겠다. 얘네가 이루는 영역은 이 두 함수가 어떤 식으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두 함수가 이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루트 6부터 0까지 만나는 영역이 하나 있겠고 0부터 루트 6까지 만나는 영역 하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제 부호로 봤을 때 이렇게 누가 더 위에 있냐, f가 위에 있냐, g가 위에 있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네가 이룬 영역은 이렇게 된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6부터 0까지 여긴 g가 앞서죠. 이걸 그대로 써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dx를 해주고요. 뒤에 0부터 루트가 어떻게 된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dx 해준 이 정적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써줍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세제곱 마이너스 6x dx를 해주고 뒤에 식은 할게요.
0부터 루트 6으로 바꾸고요. 여기도 9로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겁니다. 네, 문제 5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마이너스 루트 6, 0, 루트 6을 찾아서 두 정적분을 표현했고요. 피적분 함수가 부호가 다릅니다. G 빼기 F냐, F 빼기 G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계산 이어서 해보면 이제 부정적분을 먼저 해야죠. x세제곱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마이너스 4x제곱 되고요. 여기도 마 3x제곱이라서 뿔 3x제곱이 됐어요. 위끝 아래끝 마이너스 루트 6부터 0까지 마이너스 루트 6부터 0까지 했고요. 여기도 0부터 루트 6 0부터 루트 6 했습니다. 계산해보면 다음 함수니까 0 대입한 건 이제 위끝 아래끝에서 0 대입한 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0 빼기 여기 안에는 여기다가 그대로 루트 6 대입한 거 루트 6 제곱이라 6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6 제곱이라 6이고요. 4제곱이라 0, 6, 36을 넣습니다. 여기도 루트 6 대입할 건데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x제곱 대신에 6 넣고 x 4제곱이니까 6의 제곱 넣은 거예요. 여기는 0이니까 어차피 빼기 0인 거고요. 두 항만 계산할 겁니다. 마이너스 9 빼기 18 마이너스 9 빼기 18 한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마이너스 9 더하기 18이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9 여기는 플러스 9 돼서 18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넓이 이제 우리가 적분하는 함수를 알고 그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되느냐 위끝 아래 끝이 어디냐만 알게 되면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생각 넓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넓이기 보면은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y는 fx가 있고요. x축이 있는데 이제 만나서 생기는 영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S1, S2라고 했을 때 얘네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 넓이가 같다면 적분을 이렇게 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a부터 b를 거쳐서 c까지 fx dx를 했을 때 값이 뭐냐? 0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당연한 게 왜 그런지를 보이는 이 부분이 활동 1과 활동 2인데요. 천천히 활동 1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 괄호 여기에 나온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S1과 S2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라 이거. 그러면은 S1 A랑 B가 이루고 있고요. fx 부분이죠. A에서 B까지 fx dx다. 근데 지금 또 잘 봐야 되는 게 fx가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냥 fx로 쓰는 게 맞아요. S1이고요. S2는 어떻게 된다? S2는 이제 여전히 fx고요. 그 다음에 끝이 B에서부터 C구나. B에서부터 C인데 주의할 점이 fx가 아래에 있거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절대값 fx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계산은 마이너스 fx로 되겠다. 이겁니다. 네. 이거죠. 두 번째, S1과 S2가 같다면은 과연 A부터 C까지의 fx dx가 0일까? 봅니다. 따라볼까요? A부터 C까지 fx dx를 한 게 진짜 0이 될까? 계산해보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봅니다. 얘를 이제 A와 B의 fx랑 B부터 C까지 fx를 나눠서 계산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A에서부터 B까지 fx는 여기 봤듯이 S1이에요. 이만큼을 대신해서 S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부분 B부터 C까지의 fx dx는 뭐냐? B부터 C까지 그냥 fx가 아니라 마이너스 fx dx가 S2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fx를 적분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S2가 아니라 마이너스 S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아까 이 만약에 S1과 S2의 넓이가 같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S1과 S2가 같은 값이니까 서로 빼면은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 정적분을 했을 때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정적분이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활동 2번은 이제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활동 2번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곡선 Y는 이런 3차식을 주어졌고요. K라고 했네요. K를 안 알려줬어요. K가 몇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 3차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 우선 이 말 자체가 둘러싸여서 생기는 부분이 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의도하는 거는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그때 역으로 K를 찾을 수 있냐 이겁니다. 단 K는 0도 아니고 2도 아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둘러싸인 영역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응용하는 겁니다.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거를 절대값 정적분을 하면은 넓이가 그대로 나오겠죠. 두 도형의 넓이를 합쳐진 그런 넓이 값이 나오겠지만 절대값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한다. 그럼 0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fx를 쓰는 거예요. x-k x-2 dx 값이 0이 나온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거꾸로 넓이가 같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이 등식을 이용해서 k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k 윗끝 아래 끝을 안 썼네요. 여기 왜 윗끝 아래 끝을 안 썼냐? 그러니까 이 식을 봤을 때 이 경계점, 윗끝 아래 끝이 되는 경계점이 0과 k랑 2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과 2가 있고 그 사이에 k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두 넓이가 같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0과 2가 있고 k가 여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0과 2가 이렇게 있을 때 k가 여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어쨌든 넓이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사실 해야 돼요. 우선은 얘를 1번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여기 이 영역을 A부터 C까지 정적분했을 때 0이다 라고 한 거죠. 이 전체 구간 A부터 C면은 B를 거쳐서 C까지 다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윗끝 아래 끝이 0에서 2가 되겠고요. 얘는 K에서 2가 되겠고 얘는 0에서 K가 되겠다 이겁니다. 세 가지를 사실은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0부터 2까지를 해볼게요. 2까지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분부터 해줘야죠. 부정적분 먼저 하기 전에 좀 식이 전개가 안 돼 있으니까 얘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를 먼저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2k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x를 곱하면 차수만 하나씩 늘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차수만 하나 늘려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되고요. 정적분부터 먼저 하면은 이렇게 돼서 4분의 x 4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 x 세제곱 되고요. 여기는 2kx가 돼야 되니까 k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0, 2 이렇게 되는데요. 대입을 해보면은 0은 이제 다항함수에서 윗끝 아래 끝 대입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 4제곱은 16 제곱은 8 제곱은 4
된다. 그래서 정수되네요. 4고요. 마이너스 3분의 8k 플러스 2 플러스 4k.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제 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을 한번 곱해볼게요. 12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이 되겠고요. 플러스 4k가 0이다. k항을 다 넘겨볼까요? k항을 다 넘겨보면은 8k, 4k가 이제 우변의 4k가 되고 좌변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어떻게 된다? k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 여러분 기억에서 봤을 때 k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지금 답이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전정지으면 안 되는 게, 기억은 이제 k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를 가정해서 구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모순이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틀렸고요. 사실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의 경우,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 k부터 2까지 라고 이제 적분 구간을 바꾸는 겁니다. 0에서 2가 아니라 k부터 2까지로 적분 구간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이 C까지는 똑같아요. C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K로 바뀌어서 뒷부분에 이게 생기는 거죠. 빼기 하고서 여기다 K를 대입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K를 대입하면은 여전히 이걸 복사하는 겁니다. 자, 해서 K 내제곱 는 K 세제곱, 이 K에다 K 제곱이니까 K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로 하는 거니까 좀 복잡하지만 3을 곱하는 겁니다. 3을 곱하면은 3을 곱해서 다시 써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미 3 곱한 거고요. 그다가 빼기 해서 3을 곱한 거를 써주는 겁니다. 3k 내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분모가 1로 바뀌고 3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이어나가 줍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여기 4가 또 있었는 건 좀 깜빡했네요. 마이너스, 이제 4제곱이 나오네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 k 4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k 4제곱 플러스 2k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k 세제곱 3k 세제곱 은 0이 되겠습니다. 식이 무점하네요. 여기 또 4를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명 정리를 해주면은 상수항은 얘밖에 없고요. 1차항도 얘밖에 없고 3차항은 이제 마이너스 k 세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다 4를 한번 또 곱해봅시다. 4를 또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4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6, 16k 마이너스 4k 세제곱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플러스 k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좀 어려워졌죠? 네, 여기서 k에 대한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제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얘를 이제 fk라고 놓고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높은 차원부터 계산을 하면은 16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 곱하기 8 32 여기 1차항이니까 마이너스 16 여기서부터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32, 그리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여기 중간에 곱하기 3을 여기 안 했거든요. 곱하기 3 하겠습니다. 3을 하면은 여기다 또 4를 곱자 아까 4를 곱기 때문에 48K 되거든요. 여기도 1창하니까 1창을 그대로 적용하면 48 곱하기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8K, 12K 돼서 플러스 4K가 되고요. 플러스 4K가 돼서 플러스 4K가 되고요.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16K가 됩니다. 이제 뿔만을 대입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6 빼기 1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플러스 32. 그러니까 둘 다 0인 거죠. 이 fx는 2랑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fk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2랑 마이너스 1을 다 가지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k죠, k. 그래서 k니까 k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얘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내림차수는 k 4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16인데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다가는 k제곱항이 우선 있겠고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플러스 4k제곱도 나오겠죠. k제곱항이 없어지는 세제곱항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4k 세제곱은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플러스 4가 1창 상수항이 있어야 16이 나오고요. 1창 얘네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4k 세제곱이 나오려면은 1창도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4랑 ak랑 나와서 16k가 되니까 또 마이너스 4k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k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 세제곱 플러스 4k 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4k 제곱 돼서 2창 없어지고요. 4, 4, 16에서 플러스 16k 나오고 4, 4, 16에서 마이너스 16 상수항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k는 뭐가 있다? 2도 되고요. 마이너스 2도 되고요. 근데 얘네 말고는 해가 없죠. 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이 니은이죠. k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2만 취해줘야 된다. 사실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아까 잘못 푼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하면은 제가 아까 똑같은 실수했는데요. 여기서 4K까지 해놓고 여기다가 3을 안 곱해서 그냥 4K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3을 곱해서 12K가 됐어요. 계산하면은 상수항은 마이너스 4, 1차항은 플러스 4K 돼서 마이너스 4 더하기 4K는 0, K는 1이 나옵니다. 아까는 기억이었죠? 기억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로 잘 들어있죠. 0과 2 사이에. K가 1인 답도 맞습니다. 방금 구한 니은 답은 뭐였다?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디귿의 경우에도 답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복붙을 해줍니다. 자, 할 텐데 이제는
이끄다X를 바꿔야겠죠? 0부터 K까지로 바꿔야 됩니다. 얘를 0부터 K까지. 부터 K까지 하면은 시작함수는 변함이 없고요. K까지인데 0부터 K까지. 또 편한 게 0은 대입을 안 해줘도 돼서 K만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아까 K 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지우고 얘만 살려서 재활용을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12를 곱해볼 겁니다. 다 지울게요. 이 과정 다 지워서 1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2 곱하면 3K 4제곱이 되겠죠? 여기다가 12 곱하면 4가 올라가겠죠. 4K 세제곱 하고 K 플러스 2. 여기는 12가 그대로 와서 플러스 12K 세제곱이 되겠고요. 얘가 0이 된다. 근데 여기 지금 K가 몇 제곱까지 공통으로 있나요?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K 세제곱으로 묶어냅시다. 어떻게 되냐? 여기는 3K만 남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에다가 K 플러스 2가 남겠고 여기는 플러스 12는 0이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 봤을 때 K가 0이면 이거 모순이 나겠죠? 이쪽 끝에 K가 0보다 큰 건데 K가 0이면 모순이 나겠죠? 그래서 K가 0인 경우, 즉 이 K항이 세제곱 곱해져 있는데 얘를 배제하고 여기 있는 방정식만 풀어도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K가 0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K 세제곱 말고도 얘네만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K를 구해도 무방했다 이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플러스 12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이 돼서 K는 4가 나오겠다 이거. 얘도 범위를 봐야죠. 범위를 봤을 때 2보다 커야 되잖아요. K가 2보다 큰데 4 만족한다. 디귿의 답도 맞네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여러 개예요. 우선 이 세 개를 다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고 경우를 잘 나눠서 계산을 했을 때 그 K의 경우에 따라서 범위가 각각 있었죠. 얘는 0과 2 사이, 얘는 0보다 작다,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데 세 가지 경우에 다 답이 또 운이 좋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가 다 답이 됩니다. 답을 종합하면 1, 마이너스 2, 4가 됩니다. 3번 더 써줄게요. K는 1, 마이너스 2, 4. 이 세 개의 K가 다 답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친구들과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답은 이 세 가지를 다 찾아야 돼요. 이 문제에서 따로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세 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다.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넓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